네, 오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치자부터, 네, 이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치자부터. 그래서 오늘 치자, 향시, 오수유, 그리고, 네, 과육은 후박, 그 다음 인삼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네, 오늘 강의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치자부터 하는데요. 네, 치자는 그 황련하고 좀 비슷해요. 네, 황련하고 비슷합니다. 네, 치자는 황련하고 좀 비슷한데, 그쵸. 이제 신번, 그다음에 발화. 주치는 신번, 그다음에 방치는 발항인데, 요거를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자는 어떤 얘기냐? 이제 번을 다스리고, 네, 이제 뭐 발항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어, 어떤 약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자는 피부의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립니다. 황열하고 비슷하죠. 네, 황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치자는 피부의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리고요. 예, 황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안면홍조, 예, 안면홍조를 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토피, 두드러기 이런 거를 좀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 안면홍조, 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그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갛거나 좀 추운 데서 이렇게 온도 변화해서 유난히 좀 빨간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쓰면 이제 치자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예, 아토피도 그다음에 두드러기 특히 인지노탄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 명약이죠. 네, 두드러기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피부 쪽에 안면홍조, 아토피, 두드러기 이런 거 사용한다. 그다음에 장관의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립니다. 네, 장관의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리는데 이거 황련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황련은 그렇죠. 거의 위장관 다를 다스린다면 네, 치자는 상부위장관에 예,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식도염이라는 위험, 네. 그래서 치자시탄 같은 경우에 뭐 식도염이라는 위험에 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린다. 예. 그 다음에 화병을 다스려요. 예, 가슴에 가깝아,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치자 단독, 뭐 예를 들면 인지노탕 이런 약들은 어, 이런 답답함 이걸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 치자와 향시 조합에 있는 처방들, 요것만 다스립니다. 화병을.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히 소양인들에게 많은데 뭐 소양인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치자를 먹으면 이 열이 좀 내려가고 피로감이 좀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자를 먹으면 네, 열이 좀 내려가고 어, 예. 그다음에 피로감이라든지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리담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예, 리담 효과. 그래서 담낭에 있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담관으로 쭉 이동을 잘 시켜주고 담관에서 이렇게 담즙 분비가 잘 돼서 소통시켜주는 리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치자는 피부 쪽에 충혈발적 염증 다스려서 피부병에도 쓴다. 그다음에 위염, 식도염, 상부위장 간의 염증 이런 거를 다스리기도 한다. 네. 그다음에 화병을 다스리는데 이거는 향시하고 붙어야 된다.
그다음에 치자를 먹으면 열이 좀 내려가서 열이 좀 내려가서 열이 좀 내려가 컨디션이 좀 회복돼서 몸이 상당히 좀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감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리담 효과.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번, 발황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5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그 제니핀이라는 성분이 이 언컴플레인 프로테인 2 요거를 갖다가 좀 그 그러니까 좀 저하시킵니다. 저하시켜요. 다시 좀 이게 다운시켜줘요. 저하시켜줍니다. 좀 방해시켜줘요. 네, 인히비톨. 그러니까 좀 방해시켜줍니다. 언컴프레 프로테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피브로산을 쪼개져가지고 TCA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ATP, 가솔린을 만드죠. 가솔린의 원재료, 그렇죠. 개솔린을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수소 이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이제 수소 이온이 붙어야지 예, 이렇게 TCA로가 이렇게 가서 ATP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건데, 커플링 반응은 뭐냐면 그냥 수소 이온이 이렇게 막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막을 통해서. 예. ATP 막을 통해서 막전이를 통해서 이게 그 수소 이온이 이동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즉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 ATP 막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들어와서 그렇죠. ATP가 만드는데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그냥 수소 이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엔진을 갖다가 공회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엔진을 그렇죠. 보통 엔진을 키면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엔진을 틀면 엔진의 이렇게 구동력에 의해서 바퀴가 가는데 어떤 반응이 있냐? 네. 이 언컴플링 반응의 경우에는 그냥 이 수소 이온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그냥 이제 공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죠. 그 세포가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에너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세포가 공회전을 통해서 열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인체는 열을 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냥 에너지를 대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히팅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포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공회전을 통해서 히팅 시키는 건데 이제 언컨트롤 프로테인 1, 2, 3, 4가 있는데 특히 제니핀이 언컨트롤 프로테인 2, 요 2를 갖다가 저하시켜줘요. 예, 그렇죠. 즉 공회전은 덜 시키고 공회전은 덜 시키고 에너지 활성화는 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언컨트롤 프로테인 2가 어디에 많이 있냐? 면역세포, 줄기세포, 뭐 이런 빨리 자라나는 세포들 있죠. 췌장 이런 세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즉 이 제니핀이 쉽게 말해서 제니핀이 언컴플링 프로테인 2 이거를 저하를 시켜서 공회전을 더 시켜서 열을 덜 내고 에너지를 더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열감도 덜하고 더위 타는 것도 좀 덜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그렇죠. 좀 몸에 뭐 운동이라든지 체력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치자를 먹고 열을 이렇게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열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치자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치자를 이제 장기 복용하면 2, 3개월 이렇게 복용하면 가끔씩 환자 중에서 이렇게 눈두덩이라든지 이렇게 얼굴 주변이 이렇게 파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랗게 파래진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파래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겁니다. 네. 이 제노포사이드가 이렇게 제니핀으로 바뀌면서 이게 파랗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 보면 이게 발목이 막 부어서였는데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 물어보면 멍이 아니고 치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됐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는 그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치자 함유 파스가 있어요. 네. 예, 치자 함유 파스가 있는데 치자 함유 파스를 갖다가 오래 붙이게 되면 이게 피부가 파랗게 됩니다. 파랗게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니퍼 사이드가 이제 가수분해 돼가지고 제니핀이 바뀌면서 이게 색소 침착이 돼서 파랗게 되죠. 예, 파랗게 되는데 또 이거 좀 오래 먹으면 얼굴이나 눈이 좀 파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약을 끊고 그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나면 싹 사라지죠. 네. 지나면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싹 사라지죠. 근데 또 일본에서 어떤 보고가 있냐면 장갑막 정맥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갑막 정막 경화증이 있는데 이 장갑막 경화증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회문부에 암청생, 청독생의 색소침하게 보이고 이게 이제 치자와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보고가 없고 일본에는 보고가 있는데 예, 정말 오래 드시는 분들 내기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향시를 하겠습니다. 향시. 네, 향시. 치자는 치자 단독이 있고 치자 향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자증이 있을 때 치자 단독이 있고 치자 향시가 있는데 치자 향시는 독특한 게 있어요. 화병입니다. 화병. 그래서 향시를 보면 심중온해, 그렇죠. 심중결통, 급 심중만이번. 어, 이 뭐냐? 다 화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중온해, 가슴이 예,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워요. 예, 가슴이 고통스럽고 한탄스럽고 화병을 뜻하죠. 그다음에 심중결통, 심중이 결하면서 통증이 있고 이어서 심중만하고 번하는 다 화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향시의 주치와 방치가 모두 화병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었죠? 어, 치자 플러스 향시 했을 때 화병을 다스린다. 네. 중요한 게 있는데 약간 그 황년의 화병과 치자 향시의 화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화병이 좀 다르냐면 황년의 화병 같은 경우는 그쵸? 네, 그쵸? 심중 번개, 심중 번개. 아, 야, 원래 성격이 급하고, 원래 성격이 욱하고,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원래. 황녀는. 황녀는 급하고 욱하고 좀 지랄 같아요. 그리고 열이 좀 많은, 더위 타거나 열이 좀 많은 경향이 있고, 좀 화가 나거나, 그러면 좀 혈압이 좀 올라가거나, 당이 좀 높아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혈당이 좀 높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딱 당하고 나서 화병이 급격히 심해지고, 예.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열감이 들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근데 치재항 씨는 좀 어떠냐면, 어, 이해가 안 되는 화병이에요. 야,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그렇죠. 시골 사람들이 치재항시증이 좀 많아요. 시골에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시골에서의 여자의 삶은 뭐냐면
거의 소초림이라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아침부터 밥하고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점심 차리고 새참 차리고 저녁에도 밥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네. 거기다가 시골집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시부모까지도 봉양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분들 대부분은 그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 보면 그 애 엄마가 아기 낳고 도망간다. 이런 게 못 사니까 그래요. 살지 못하니까. 예. 살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이 치장학식증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온순하다? 온화하다라는 말하기보다는 좀 성격이 좀 답답하죠. 고지식하고. 그래서 견뎌낸 이런 거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와이프를 때리고 바람을 펴.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에서 당연히 이혼을 하잖아요. 예, 당연히 이혼을 하죠. 아니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때리기까지 하는데 왜 살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화병들이 다 치장실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되게 화병이 심각하다. 네. 그리고 치장실증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예,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좀 풀어내거든. 말로 풀어내잖아요. 치장실증은 말로 잘 못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실증 같은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새벽교 다니세요? 다닌다. 그러면 아니에요. 네. 말로 풀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어떤 분도 계시냐면 그 장애아 어머니도 치장실증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폐 장애아를 그렇죠. 이렇게 키우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말 안 하고 묵묵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해하면 심중원의 심중교통급 심중 많이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향시가 뭐죠? 청국장이에요. 네, 청국장. 청국장입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두시죠? 네, 콩을 갖다가 발효시킨 게 이제 두시고 이걸 향기 나는 것들을 향시라고 하는 거고 향기롭다 해서 향시라고 하는 거고 담백한 맛이다라고 해서 담두시라고 하는데 두시, 담두시, 향시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가루 내서 탕약에다 타서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청국장을 왜 많이 먹는지 이해가 돼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화병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이 왜 청국장을 많이 먹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국장 드시는 분들이 이게 없겠네요. 청국장은 약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청국장은 하루 3번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못 먹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을 다릴 때, 어, 치자와 향시를 같이 다려가지고, 그쵸? 치자와 향시를 같이 다리건 그러면 안 돼요. 예. 치자와 향시를 같이 달여가지고 약에 팩을 싸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갑자기 초록색이 돼요. 탕약이 초록색이 됩니다. 약간 갈색이었던 한약이 어느 시간 딱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이 돼서 뜯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예, 썩은 내가 나가지고. 절대 향시는 달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향시는 그냥 가루 돼가지고 충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자시탕 어떻게 먹냐? 치자를 달여가지고 향시 가루를 타가지고 그렇죠. 미숫가루 타듯이 이렇게 타서 먹는 게 가장 잘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치자와 향시를 같이 달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탕전보 보면 치자를 하고 달인 물에다가 그렇죠. 향시를 후화한 다음에 해가지고 걸러서 먹어라. 예, 그렇게 냉장 보관해도 무조건
됩니다. 초록색이 되니까 초록색이 돼버립니다. 그럼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하지 않게 하려면 그렇죠. 치자만 따로 다리고 향시만 따로 해가지고 타서 먹게끔 해야 됩니다. 각 그래서 온해는 뭐죠? 한스럽고 한스러움과 고뇌고 그러니까 말 못한 화병이에요. 말 못한 화병입니다. 그래서 주치도 화병, 방치도 화병. 그래서 다 화병이에요. 화병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말 못한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시를 만약에 뭐 환으로 건조할 때는 좀 저온 건조 좀 시켜달라고 좀 얘기해야지. 너무 고온에서 건조하면 또 이 향시 그 균주가 딱 사라지니까 이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수유, 가륵은 후박, 그 다음에 인삼 쭉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 좀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약징을 거의 다 이해를 했지만 100%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그쵸? 이 기릭동동이 이제 약증을 만들 때도 이 약재가 많이 쓰여 있는 약은 정말 잘 밝혀냈습니다. 그렇지만 약재가 많이 쓰여지지 않은 거는 못 밝혀냈어요. 또 몇몇 원장님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 뭐 그렇죠? 저번에 지난번에 세신 강의를 잘 들었는데 후세방이 어떤 처방에서 세신도 그렇죠. 위산저산증의 포인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증은 뭐냐면 기릭동동이 고방을 쓰는데 아, 그쵸. 약의 포인트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그쵸. 즉 기릭동동이라는 고방파가 고방을 잘 쓰기 위해서 써머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써머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방을 정말 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알면 후세방의 약재가 좀 더 이해가 간다라는 거지. 이 약징으로 후세방을 이해한다? 그건 아니죠. 이 약징으로 고방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 약징으로 고방을 이해하면 맞아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징을 가지고 후세방을 이해한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세방에서의 세신의 어떤 처방의 세신의 쓰임새는 그 처방한 사람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가 있듯이 그렇죠. 그 처방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오수유, 과록은 후박, 인삼 쭉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거예요. 예. 빨리빨리 진도가 쭉 스킵하듯이 나갈 건데 오수유. 이제 오수유는 구이흉만인데 구이흉만인데 정확하게 말해요. 구이흉만은 인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수유의 구이흉만은 뭐라고요? 인삼이에요. 마지막까지 이제 약증을 만드는 전판분들이 있거든요. 예, 쭉쭉쭉 이제 하다가 오수유에서 계속 바뀌어요. 네, 약증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원장님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이제 기릭동동 약침을 쭉 쓸 때, 써머리를 쓸 때, 그쪽 판본들이 있거든요.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수유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것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삼에 있는 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게요. 오수유의 주치에 있는 구육만은 뭡니까? 인삼입니다. 인삼이에요. 예, 인삼입니다. 인삼. 예, 인삼이에요. 왜요? 오술탕 때문에 그래요. 오술탕 때문에. 오술탕이 이제 오수, 인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처방인데 오술탕에 뭔가 구육만 있는데 이게 오수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유는 어떤 약입니까? 라고 하면 요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 두 가지. 오수유는 딱 두 가지요. 통증을 다운시키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말초 혈액순환, 그다음에 하복부의 혈류를 증가시켜주는 약. 이 약,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오수유를 좀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거는 이해하지 말기. 어, 이 통증이라는 걸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딱 꼬집잖아요. 이게 꼬집으면 아프다라는 거 느끼죠. 네, 아프다라는 거 느끼죠. 음, 아프다라는 거 느끼는데 뭐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통증이 전달이 되죠. 네, 전달이 되고 인식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경으로 전달이 안 되고 혈액을 타고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맹장염. 맹장염 같은 경우는 신경을 타고 가지 않고 대부분 혈류를 통해서 이렇게 뇌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맹장이 걸리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한다 했을 때 봐요. 속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혈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쵸. 어딘가 모르게 불편감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에라이 모르겠다. 머리가 아파버려. 예. 그래서 체하면 머리가 아프죠. 왜요? 체. 그렇죠. 그 뭐라 봉화 지금 명칭을 까먹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봉화인가요? 봉화가 있었나? 이렇게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왜군이 침입하면 뭐라고 하죠? 봉화대인가? 예, 봉화대에서 막 연기를 피우잖아요. 예, 그래서 한양까지 도달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난이 일어나거나 뭔가 크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신경의 시스템 뭐예요? 진짜 전령을 보내가지고 으리야 해가지고 그렇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임금말에 직접 전해주고 왜군이 어디에 침입했습니다. 이런 게 신경 작용이고요. 혈액 작용은 뭐냐면 그렇죠. 그냥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봉화 올리고 연기 피우고 여기 저기에서 연기 피웠으니까 여기서도 연기 피우고 저기서 연기하니까 계속 연기를 피워가지고 한양까지 도달을 시키는 게 마치 혈관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오수유가 어떤 때 많이 잘 듣냐면 생리 때 두통이 있다. 예. 생리 때 두통이 있다. 보통 이제 생리 때 이제 생리통이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월경을 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지혈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프라스타글란딘이 나오면서 쥐어 짜는 거예요. 지혈시키려고. 예. 그 과정에서 생리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월경을 하니까 피가 쭉 나오니까 우리도 피가 나오면 어떻게 돼? 지혈하잖아요. 우리 침 볶고 나서 피 나오면 어떻게 돼? 압박해서 지혈시키죠. 마찬가지죠. 내막이 흐르면서 이렇게 피가 나오죠? 그럼 지혈하기 위해서 프라스타글란딘 쥐어짜. 쥐어짜요. 그 과정에 생리통이 있는 건데 예. 생리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배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까지 아파요. 그래서 포인트. 생리 때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는 포인트가 뭐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음. 그때 이제 오수탕을 또 생리통에 많이 쓰는 게 생리통이 너무 심한 생리통에는 오수를 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수는 어떤 약이냐면 통증을 다운시키는 약입니다. 통증을 다운시키는 약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좀 편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리 때 두통 이런 거는 통증이 너무 심한 거니까 좀 다운시키는 거. 그러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심한 생리통에 오수를 씁니다. 이 포인트.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말초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특히 아랫배에 찬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네,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어,
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자궁이라고 보고 이렇게 나팔관이라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네, 나팔관이라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난소고, 예,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아까 월경을 할 때, 생리를 할 때, 그렇죠. 생리가 할 때 쥐어짠다고 했죠. 프락산 쥐어짜죠. 아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역류가 됩니다. 역류가 돼요. 우리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약을 짰습니다. 근데 여기 구멍이 나 있어. 치약을 딱 짜면 아래로만 내려가요? 위로도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은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가 또 돼요. 역류가 돼서 이 자궁 내막 조직이 밖으로 나가서 예, 생리혈이 나가기도 하지만 역류가 돼서 자궁강이 아닌 복강이라든지 골반강 쪽에 자궁 내막이 이게 막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궁 내막 세포들이 염증, 증식, 출혈, 염증, 만성화돼서 유착이 되는 병들을 뭐라고 한다?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증. 이 자궁내막증은 원인은 간단해요. 이 안에 있는 내막 조직이 밖에 역류가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잡아먹어요. 그렇죠. 이상한 애들이네? 다 잡아먹어요. 도둑이 아무리 들어도 경찰력이 탄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경찰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도둑이 활개를 치듯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궁내막증이 심합니다. 실제로 아랫배 찬 사람들이 임상해 보시면 이게 아랫배 찬 사람들이 자궁내막증이 되게 많아요. 예. 아랫배가 차다라는 건 뭡니까?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랫배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면역이 증진했다는 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면역을 높인다라는 거.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아랫배 찬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 예방을 위해서 보통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들을 막 쓰는데 그때 쓰는 약이 오수유죠. 오수유. 오수유. 예. 아마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 따뜻한 약들 중에 오수유 약제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난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리통, 뭐 자궁내막증 이런 거에 막 이제 오수유 약제들이 막 들어가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수유는 소화기 쪽 이건 인삼이고요. 네, 구육만 인삼이고 통증을 다운시켜주고 그다음에 말초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아랫배에 혈류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하게 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고 통증을 다운시켜주는 약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수유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수유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약 맛이 엄청 쓰다로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약이 엄청 써요. 그래서 황련이라든지 예, 오수유, 약이 쓰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왕망초가 들어간 약은 약이 되게 느글느글하고 맛이 없다. 먹기 힘들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루근을 하겠습니다. 네, 과루근은 네, 과루근, 네, 과루근은 기릭동동에 쓰지 않았어요. 약진 소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진 소편에 가리라고 돼 있죠. 네, 가리라고 했는데 이거 못 밝혀낸 거예요. 과루근은 못 밝혀냈다. 예, 못 밝혀낸 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루는 어떤 약이냐? 예, 그냥 구중점. 그러니까 입안이 텁텁하고 마른 느낌이 있거나 좀 당뇨의 명약이다. 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안이 좀 마르거나 텁텁한 느낌 들 때, 예, 또는 뭐 당뇨 있는 사람들, 예, 이럴 때 과루근을 쓴다. 예. 그 다음에 임상에서는 천화분 씁니다. 네, 천화분. 국산 천화분. 네, 국산 천화분 쓰시면 돼요. 네, 국산 천화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박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막 남해에 보면 후박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남해에 섬에 보면 후박나무들이 엄청 자생이 많이 돼 있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냐면 이질이었습니다. 이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질에 대한 책이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질,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좀 맵고 짠 걸 안 먹어서 좀 그렇다는 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장이 약하다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배를 타다가 한 명 이질 걸리면 다 걸려버리는 거야. 다 걸리니까 다 죽는 거지.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질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예. 이질의 치료법은 그냥 거의 합법이에요. 대승기탕 이런 건 막 합법인데, 이질의 또 명약이 후박입니다. 후박이 이질의 명약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섬마다 후박나무를 심었어요. 네, 섬마다 웬만하면 다 후박나무를 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에 보면 후박나무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 울릉도에 후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울릉도 호박엿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닙니다. 울릉도 후박엿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울릉도 후박엿인데 울릉도에서 후박을 만들어서 엿을 만들어 먹었는데 육지 사람들이 울릉도 후박엿 하니까 뭐? 후박엿? 후박엿? 그러다가 호박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이 되는 거예요. 울릉도는 원래 후박엿이었어요. 근데 육지에서 계속 울릉도 호박엿 하니까 지금은 울릉도에서 호박엿을 팝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원래 울릉도는 후박엿이에요. 후박나무 진액으로 후박엿을 만들었는데 육지 사람들이 후박엿 하니까 지금은 울릉도 후박엿이 아니고 호박엿입니다. 호박엿. 네. 아쉽다. 섬에 엄청 후박나무들이 많아요. 네. 후박이 장간의 염증을 다스린다. 보자고요. 주치가 이제 흉복창만, 그다음에 복통인데, 그쵸? 흉복창만 뭡니까? 흉만, 복만. 그러니까 흉창만, 복창만. 그래서 복만, 복통. 장간의 염증을 다스립니다. 네, 장간의 염증을 다스려요. 네. 지난번에 장간의 염증 다스리는 게 뭐가 있었죠? 황련, 황금, 백두홍 있었죠? 네. 후박도 장관의 염증을 다스립니다. 후박도 염증을 다스려요. 그래서 장관의 염증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질의 명약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만, 복통에 쓴다. 그 다음에 불안신경증에도 이렇게 써요. 후박에. 이것도 저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처방 보면 이제 계제가 후방인자탕이라든지 바나후박탕 후박의 쓰임새는 바나우박탕의 후박의 쓰임새와 게제가 후방의탕의 후박의 쓰임새는 복만복통, 장관의 염증이 포인트가 아니고 불안신경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론이 있는데 저도 막 딱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아니어서 그냥 뭐 이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딱 듣다가 맞으면 이거 맞나 보다라고 하고 좀 아니면 제가 그냥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경험한 것만 원장님한테 설명을 하지 애매모호하거나 제가 이해를 못했거나 제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100% 확신 없는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얘기해.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단답형으로 좀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냥 딱딱딱만 얘기합니다. 포인트만 딱딱딱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후박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봐야 그리고 후박 사용 시에
이제 코르크층이 좀 제거된 당호방을 쓰거나 아니면 당호나 금피 같은 거 좀 사용해야 됩니다. 코르크층이 너무 많이 있는 약재를 쓰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건 좀 제거해서 써야 되겠죠. 네. 이제 인삼. 인삼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인삼이 중요한데, 어, 보자고요. 기릭동동은 인삼을 얘기했을 때 복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 왜 기릭동동은 왜 복진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인삼은 많이 쓰는, 그렇죠. 이재마, 동의수의 부분에서는 복진은 이런 방구도 안 하거든요. 이런 방구도 안 하죠. 예.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복진이 엄청 중요한 걸까? 복진이 없으면 꼭 인삼은 못 쓰거나 어떤 다른 복진에 해당되는 약은 못 쓸까? 이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예. 그쵸. 인삼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약이고 엄청나게 다용화하는 약이고 후세방, 사상방, 고방에서도 많이 쓰는 약인데 유독 왜 기릭동동 여기에서만 복진을 얘기를 했고 왜 딴 데서는 얘기를 안 했을까? 예, 몰라서 안 했을까? 예, 포인트는 뭐냐면 음, 예, 인삼증에 예, 복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포인트.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딱 얘기했을 때 복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증의 복진과 허증의 복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복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허증 약물의 복진과 실증 약물의 복진이 있습니다. 음. 실증 약물의 복진이 있고요. 허증 약물의 복진이 있습니다. 실증 약물의 복진의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대화, 그렇죠. 망초, 시오 이런 것들은 그다음 어혈제들 이런 거는 실증 약물의 복진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임상에서 보여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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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그다음에 허증 약물의 복진은 인삼, 건강, 세신 이런 약재들의 복진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 그래서 인삼의 심화 비경은 심화 비경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건강의 교차적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다음에 심화유 수기. 예. 그다음에 이 세신의 복지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포인트. 인삼을 보면 거의 소화기 쪽에만 들어간다고 봐요. 심화 포인트. 또 여기서 한번 심하가 어디인가요? 심하가 어디일까? 심하가 어디일까요? 심하가 정확하게 말하면 초음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문부입니다. 유문부예요. 유문부예요. 유문부. 예,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유문부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계신 분이 계신가? 그때 음. 그 양의재 원장님 김영태 원장님 저번 김영태 원장님 엊그저께 그때 이제 유문부 봤었잖아요. 김영태 원장님 듣고 계세요? 김영태 원장님? 김영태 원장님? 대답 안 하시는데. 한경 원장님, 한경 원장님. 봤죠? 봤죠? 봤죠. 엊그저께 오셨었잖아요. 그때 심하 여기 명치 아래가 어디 뭐가 있었죠? 초음파에서 뭐가 있었죠?
초음파에서 뭐가 유문부, 예, 유문부예요. 예. 실제로 이제 위는 이제 그렇죠?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가 있는데 뭐 부문부가 있고 부문부,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가 있는데 위장의 8, 90%, 위장의 질환의 8, 90%가 유문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염증에서도 유문부에 많이 있고요. 위에 궤양에서도 유문부에 많고요. 위에 암에서도 유문부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하면 어디 쪽으로 답답해요? 명치 아래를 누르죠. 예. 체하면 유문부 쪽에 뭔가 불편감을 느낍니다. 예. 예, 정확하게 말할게요. 네. 심하라는 뭘까? 유문부입니다. 네, 유문부예요. 음, 유문부예요. 그리고 이제 유문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 제가 이렇게 초음파 보면서 직접 보여드리는데 늑골 각에 따라서 유문부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늑골이 넓은 사람들은 유문부가 좀 더 위에 있어요. 간 바로 밑에 유문부가 거의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늑골이 많이 이렇게 좀 예각인 사람들은 얘 가면 갈수록 늑골 그 이제 유문부가 훨씬 아래에 위치해 있는 늑골이 각이 예각인 사람이 있어요. 특히 소음인들은 많이 쳐졌어요. 그래서 위하수라는 속인이 보이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유문부의 위치가 또 늑골 각에 의해서 결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늑골 각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말에 전 딱 한마디예요. 늑골 각에 의해서 유문부의 위치가 좀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결정이 돼요. 예. 왜냐면 늑골이 예각이면 예각일수록 우리 작아지니까 그렇죠. 간이 밀리거든요. 폐에 의해서 밀리거든. 밀리고 유문부가 위를 쳐져 버립니다. 늑골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렇죠. 폐가 위로 올라가고 간이 제자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유문부가 상대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각이 넓은 사람들은 소화장애가 잘 없어요. 예. 늑골이 예각인 사람들이 소화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딱 가시네요. 예.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초음파를 공부해보면 또 이런 우리 한방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높아져요. 이렇게 하면 좀 높아집니다. 이게, 아, 그쵸. 이게 심화가, 유문부를 뜻하는 거구나. 예, 이걸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혈의 복진들이 그렇죠. 난소의 병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어혈의 복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난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혈의 복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왜 어혈의 복진이 많은 게 여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심화는 이제 유문부를 뜻하고 지결은 이제 복진을 뜻합니다. 복진을 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인삼이 예, 복진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인삼이 복진이 중요치 않다. 인삼은 복진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인삼은 허증 약물이고 허증 약물의 복진들은 인삼의 고유의 복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안 나타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렇죠? 인삼은 복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예. 복진을 뜻하고 지금 복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 쪽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불식, 구토, 희타, 심통, 복통 다 소화기 쪽이고 마지막에 번개, 번개에 들어가는데 예,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 음, 어, 보통 불식, 구토, 희타, 심통 소화기 쪽에 작용할 때는요. 네, 소화기 쪽에 작용할 때는 인삼 세냥을 썼습니다. 세냥 이하로 썼어요. 그러나 번개를 포인트로 쓸 때는 인삼은 내냥 이상을 씁니다. 내냥 이상을 써요. 네, 포인트입니다. 소화기 쪽에 포인트를 쓸 때 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인삼은. 그러나 뭔가 번개를 다스리는 포인트를 쓸 때는 인삼은 많이 씁니다.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씩 좀 해드릴게요.
심화 비경, 직결은 뭡니까? 심화에, 그쵸? 그쵸, 심화. 그 위초음파에서 했을 때, 예, 유문부 영역이죠. 이제 그 심화의 복진입니다. 그래서 비견, 큰 거, 비경, 지결은 조그만한 거. 네. 그래서, 심화 비견, 지결은 뭐냐? 심화의 결, 복진을 얘기하고요. 비견이 제일 크고, 비경이 두 번째, 지결이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이. 크면 클수록 많이 쓰네? 그건 아니에요. 복진이 크면 클수록 많이 쓰네? 그거 아니에요. 인삼은 소화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허증의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조절이 됩니다. 네. 용량이 좀 다르게 조절이 돼요. 포인트. 심화 비경, 그죠? 아니, 인삼을 갖다가 북진, 심화 비경, 지결로 딱 했는데, 북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포인트. 심화 비경, 이 심화의 어떤 이런 덩어리들이 꼭 인삼을 써야 될 사람들한테 무조건 보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삼, 특히 이제 소음인 같은 인삼증을 가진 사람들도 심화 비경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즉,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늑골이 되게 예각이야. 예. 늑골이 예각이야. 예, 늑골이 예각이야. 유문부에 뭔가가 문제가 좀 생길 만한 사람이야. 예. 근데 소화기 쪽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 소화가 안 된대. 그럼 인삼을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보자고요. 되게 간단해요. 네. 어, 복진을 했더니 심화의 덩어리가 보이고 소화 장애가 있어. 예. 그렇죠? 인삼. 오케이. 맞아요. 그러나 심화의 늑골이 예각인 것만으로도 유문부가 위치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다운돼 있고 되게 많이 처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 연동 운동에 의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심한 비경이 없어도 소화 장애가 호소를 하면 무조건 인삼을 씁니다. 예요. 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심한 비경이 있고 소화 안 돼. 인삼. 소음인이고 소화가 안 돼. 인삼. 이거, 이겁니다. 제 말이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소음인. 예, 이렇게 늑골이 예각이고, 그 다음에 울 자체가 안테리어 포스들에게 되게 얇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골반 ASIS가 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소음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음인이에요. 네. 소음인데 손발에 배가 찬 사람이고 소음인인데 손발이 찬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그렇죠. 뭐 인삼증, 건강증도 같이 있는 사람이고 소화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인삼증만 있는 사람이겠죠. 배가 차잖아요. 네, 배가 차니까 건강증도 있는 거죠. 네. 인삼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삼은 부교감의 약입니다. 부교감의 약이에요. 부교감의 약입니다. 네, 부교감의 약이고 해서 위장 기능 저하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복진에서 뭔가 덩어리가 보이고 소화장애가 있을 때 또는 그렇죠? 소음인의 소화장애가 있을 때는 인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화기증, 불식, 구토, 희타, 심통, 복통. 이 사람이 이런 걸 호소하고 심화비경이 있을 때 인삼을 쓰고요.
부식, 구토, 히타, 심통, 복통 있는 사람이 늑골이 예각이고 소음인 체질이면 인삼을 쓰는 거예요. 네. 뭐 부교감의 약이 인삼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생강 건강도 부교감의 약이고요. 그다음에 인삼도 부교감의 약이고 사인 백두고 산사신공 메가 목향 이런 게 다 부교감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 혈류량이 저하되고 기능적으로 뭔가가 만성이 돼서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가 형체가 된 게 심화의 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 혈류가 좀 저하가 되고 뭔가 기능 저하가 만성이가 돼서 뭔가 심화의 결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입니다. 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했으면 예, 봐봐요. 예, 여기까지 했어요. 예,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가 이해됐죠? 심화 비견, 비견, 지결, 부식구토 히타, 심통 복통. 저 밥 마셨고 토하고 침 나오고 심통 복통은 여기 심통 복통이 심통이 아니고 여기가 심통이에요. 예. 여기가 심통이에요. 여기가 심통입니다. 예. 예. 심장이 여기가 심장이라고 했어요. 심통. 심통 복통. 예. 근데 마지막 번개가 이해가 안 되죠. 네. 번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인삼이 많이 확장이 돼요. 아,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인삼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기능 조화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사포닌, 어? 사포닌, 진세사포닌. 즉 내가 좀 체력 일을 많이 하거나 노동을 좀 많이 하거나 좀 기운이 없을 때 몸을 개선시키는 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장 많은 이제 사포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능이 떨어져 예민한 상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보통 야뇨증에 보통 야뇨증에 음, 예, 야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야뇨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애기 이제 소변 실내하는 겁니다. 야뇨. 예, 야뇨. 예, 야뇨증. 글씨를 너무 못 쓰네. 야뇨증에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마항 라인을 많이 쓰죠. 예, 왜냐면 뭐요? 마항이 뭡니까? 배녁은 이완, 괄약은 수축시키잖아요. 교감신경 뭡니까? 배녁은 이완, 괄약근 수축. 예, 소변을 안 보게 만들어요. 예, 마항 자체가. 그리고 어, 마항 속고 이런 애들이 갈증도 없애고, 그렇죠. 갈증 자체도 없애고 밤에도 물을 안 마시게 하고 밤에도 안 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야뇨증 있으면 거의 마항 속고 결합을 많이 씁니다. 음, 마항 속고 결합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체격 있는 애가 또는 더위 타고 물 많이 마시는 애가 야뇨증으로 왔어. 예, 밤에 실내 안 돼. 그러면 그냥 마항 속고 라인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있냐면 괄약근이 조절이 잘 못하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소변을 지리거나 대변을 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자격증입니다. 이게 자격증이에요. 지리는 애들이 있어. 소변을 지리거나 예, 대변을 지리는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성격 급한 애면 원래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그 이제 애기 고추를 갖다가 잘 털어야 돼요. 잘 털어야 되는데 성격 급한 애는 털지 않고 그냥 바지 입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남자 특성상 그렇죠. 거기서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소변이 좀 지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팬티 소변이 좀 묻어있냐고. 그럼 묻어있대. 그럼 얘 성격 급하냐고. 급하대. 그럼 아 그냥 급해서 그냥 소변 지리는구나 생각하고요. 똥 지린 애도 마찬가지예요. 속옷에서 똥이 묻어있거나 소변이 묻어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쵸. 아 이거 좀 말하기 좀 웃긴데 성격이 급한 애들은 그렇죠. 그냥 털지도 않고
옷을 입거나 잘 안 닦고 그냥 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어 그렇죠. 똥을 닦아주는 애들. 예.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여러 번 닦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난히 좀 활동을 많이 한 날, 운동 많이 한 날은 더 많이 지려요. 그러면 이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마왕작약 이렇게도 많이 써요. 마왕작약. 약간 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럼 작약. 퉁퉁하고 열 많이 퉁퉁하다? 마왕석고. 퉁퉁하고 더위 많이 타고 땀 많이 흘린다? 물도 많이 마시죠? 마왕석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마왕작약. 지리냐? 마왕작약. 예.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면 원래 소변을 잘 가리다가 동생 보고 나서 소변을 못 가려요 하면 거의 복용이에요. 원래 잘 가리다가 동생 보고 나서 못 가려요. 예, 이런 게 보통 복용입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사고 나고 나서 그때부터 못 가려요. 뭐 그때부터 못 가려요. 그게 복용이에요. 복용입니다. 또 어떤 애들이 또 있냐면 원래 소변을 잘 가리다가 크게 한번 앓고 나서 크게 앓고 나서 크게 이제 감기 걸리고 크게 앓고 나서부터 소변을 못 가려요. 그게 인삼증이에요. 그게 인삼증이에요. 그때 인삼을 다량을 써가지고 이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외에 연골모류라든지 지황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모류는 정말 정말 예민하고 엄청 그런 애들이 좀 있고요. 잘 없어요. 그다음에 지황은 좀 느린 아이들, 성장이 느린 아이들이 지황증입니다. 지황증. 그래서 압도적으로 망석고 마왕작약, 그 다음에 복용, 복용작약, 인삼, 인삼작약, 예. 그 다음에 용골무료, 그 다음에 지황. 요 라인만 딱 생각하면 야녀는 거의 여기에서 다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에이, 보자고요. 이 번개는 뭐냐면 이 기능이 떨어져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증에 보면 인삼, 복용, 황련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어? 복용은 뭡니까? 개가 그치고서 되게 막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고 막 엄청 막, 예, 그렇죠. 막 불안 있고 이런 사람들. 황련은 막 욱하고 그런 사람. 성격 지랄 갖고 이런 사람들. 이게 황련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을 전혀 이해 못 하다가 임상에서 겪으니까 정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 제가 딱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포인트냐? 혈압을 보고 많이 잤거든요. 아, 160에 110에 70. 이 확률이에요. 뭐 150에 100에 뭐 70. 이거 확률입니다.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입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네. 그다음에 90에 55에 70. 이게 복용입니다. 이게 복용이에요. 이게 복용입니다. 네. 이게 복용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70이 아니고 90, 90.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복령은 90에 55회, 그렇죠? 그다음에 90, 맥박수 90. 이게 이제 복령이에요. 이게 복령이고요. 인사 뭐냐? 90에 55에 70. 저혈압. 네. 그래서 포인트. 황련은 고혈압의 정상맥. 복령은 저혈압의 빈맥. 인삼은 저혈압. 네. 번개가 헷갈린데. 번개가 되게 헷갈렸을 때 혈압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삼은 확실하게 저혈압이 확 나와요. 네. 인삼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는 확실한 인삼의 허증이 나타날 때는 단 65세 이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65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맞아.
예, 안 맞아요. 70세 넘어간 사람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럼 혈압약 먹으면 안 돼요. 혈압약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혈압약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65세 넘거나 혈압약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맞아. 예,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예. 좀 이석훈 이해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들. 그럼 다른 걸로 감별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혈압으로 감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혈압으로만 감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삼, 복룡, 황련은 혈압으로만 감별할 게가 아니고, 혈압으로도 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혈압으로만 감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뭡니까? 황련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런 느낌. 알잖아요. 고혈압. 이런 게 느껴지면 혈압이 높아져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번개가 나타나서 복령은 저혈압 빈맥이 자율신경 실조가 막 나타납니다. 예. 자율신경 실조 양상이 막 나타나 있어. 예. 그래서 혈압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인삼은 너무 처져 있는 게 보입니다. 저혈압, 저혈당 이런 게 막 나와요. 예. 이런 게 나와요. 좀 이해되셨나요? 번개가 나타났을 때. 예. 나타났을 때. 그래서 황년의 번개는 뭡니까? 화병 때문에 나타난 거지. 화병 때문에 번개가 나타난 거예요. 복룡은 왜 번개가 나타나? 자율신경 실조에 의해서 번개가 나타난 거예요. 인삼은 뭐예요? 너무 심한 허증 때문에 번개가 나타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석태 원장님? 네, 그래서 혈압약 먹으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예. 그 인삼을 보면, 네, 인삼은 또 독특한 게 있는데, 인삼에 이제 사포닌, 인삼이 아까 이제 TCA 회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TCA 회가 이제 개솔린을 만드는 대사 물질, ATP를 개솔린 만들어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건데, 즉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건데, 이 인삼도 이 언컨트롤 프로테인 2 요거를 갖다가 저하시키고, 또 언컨트롤 프로테인 1을 또 상승시켜줘요. 이 언컨트롤 프로테인 1은 갈색 지방 세포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삼 먹으면, 그렇죠. 에너지가 좋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그리고 제가 누시노음한 건데 인삼제가 다량으로 들어갔을 때 당화혈색소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형 당뇨들 있죠. 이형 당뇨, 1형 당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형 당뇨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말고요. 뚱뚱한 실증 사람 말고입니다. 뚱뚱한 실증의 사람들이 이형 당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허증의 이형 당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뚱뚱한 사람들, 인슐린 저항이 높아가지고 이형 당뇨인 사람들은, 혈당이 높은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당이 막 높아지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생기는 이형 당뇨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분비를 못 해가지고 이런 이형 당뇨들, 즉 우리가 말하는 허증의 이형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삼이 다량으로 들어오면 당할수가 막 좋아져요. 그래서 6.5 인삼, 6.1, 5.8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져요. 이것도 이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또 이거 이다 언거는 투 요것도 많이 거든요. 그래서 즉 췌장에 인슐린 이런 거를 갖다가 대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 시켜주니까 인슐린量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수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예, 그렇죠. 원컴플 프로테인 2를 저하시켜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피로감도 덜하고 에너지도 덜하고 기운도 좀 덜하고 당할수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언컴플 프로테인 1을 또 상승시켜서 뭡니까?
체온을 또 상승시켜줘요. 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캐파아제를 억제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또 오래 살게 만들어. 미토콘드리아를 오래 살게 만들어. 더 오래 살게. 기능을 더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삼은 어떤 약이냐? 예, 보약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완전히 해결하는 근본, 충격의 근본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충격이 왜 생기죠? 충격이, 그렇죠. 혈압, 혈당,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죠. 자, 교감신경 톤이 높아진 상태가 충격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혈당이 잘 안 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즉, 몸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충격의 근본적인 약은 보강이고요. 그 중에 인삼이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인삼은 어떨 때 쓰냐? 보양. 예, 보양 먹으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충격.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충격. 그 다음에 끼니를 많이 누세요. 충격. 밖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뭐가 떨어지죠?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죠. 끼니를 많이 놓치는 뭡니까?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험상.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직장인들. 갱년기 여성. 피곤한 여성. 고3 수험생도 있지만 고3 수험생 어머니 잠 못 자잖아. 감기 자주 걸리는 애기. 큰 병 수술, 큰 수술 이후. 그 다음에 복용제 이후로, 복용제 이후로 보강할 때 인삼을 또 씁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 허증에 망향, 태음병 거름증, 저혈압. 이때 또 인삼이 또 다량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인삼은, 어, 용량 조절을 해야 돼요. 네, 용량 조절을 하는 약인데, 예, 포인트. 용량 조절의 포인트입니다. 하루분이에요. 저는 하루분 기준입니다. 하루분 기준인데, 보통 이제 인삼은 6g 이하로 쓰겠다.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삼을 먹으면, 네. 인삼 먹으면 예전에 막 열나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예. 그죠? 인삼 먹으면 예전에 막 열나서 힘들었다. 인삼 먹고 나서 가슴이 둥그러 되게 힘들었다. 예. 그쵸? 나 되게 인삼 먹고 뭐 머리가 아팠다. 혈압이 높았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증 상태에서 인삼을 먹었거나 또는 인삼이 너무 용량이 많이 들어간 경우. 중요한 게 인삼에 아니 봐봐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점심에 점심 때 점심을 안 먹었어. 그럼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는데 점심을 5그릇 먹었어. 그랬더니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토해. 그러면 점심이 문제인가요? 점심이 문제야? 밥을 먹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나는 밥 안 먹을 거래. 평생. 왜요? 저번에 점심에 밥 5그릇 먹었더니 그때 막 머리 아프고 배탈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뒤부터 나는 밥 안 먹을 거래. 맞아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밥을 또 먹거나. 안 되죠.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안 되지.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인삼을 먹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인삼 먹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인삼이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어. 홍삼을 먹었는데 홍삼이 어느 정도 몇 g을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용량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삼이 6g 이내로 들어갈 때는 거의 소화기 쪽으로 6g 이내로 약이 들어간다. 인삼이 소화기 쪽입니다. 인삼을 하루에 6g 이하로 쓰겠다라는 거는 뭐 소화기 쪽으로 많이 염두에서 쓰는 약이에요. 예, 염두에서 쓰는 약. 예.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허실 상관없습니다. 허증이나 실증이나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인삼 4g 쓰는데 그 실증에 못 쓰지 않나요? 소화장이 있어요? 소화장이 있는데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복진 있으면 쓰죠. 음, 쓰죠. 6g 이상은 쓰는 거예요. 네. 8g 이상일 때, 저는 지금 하루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루분 얘기하는 거예요. 8g 이상이 들어가면, 요거는 포인트. 헛증이는 못 써요. 헛증이는 절대 못 씁니다. 아니, 실증이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실증일 때는 절대 못 써요. 예. 헛증에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12g 이상이 들어가면 혈압 보고 써야 됩니다. 저혈압일 때만 써요. 저혈압일 때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인삼이 6g, 뭐 4g, 5g, 6g 쓴다? 뭡니까? 그냥 뭐 소화기 쪽, 소화기 쪽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인삼 자체만으로 막 실증인 사람이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 뭐 인삼 뭐 3g, 4g 쓰는데 뭐 허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인삼에서는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약재도 또 포인트가 또 되겠죠. 예. 그렇죠? 이거 쉽게 말해서 뭐 소주탕 쓰는데 실증한테 사람한테 쓰거든요. 실증한테 사람 쓰잖아. 예. 그렇잖아. 6g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증에서만 그러니까 실증인 사람도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러나 8g 이상부터는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허증한 때만 써야 됩니다. 실증일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g 이상 들어갈 때는 저혈압일 때만 쓰고요. 혈압이 높거나 높으면 절대 쓰면 안 되죠. 좀 이제 보통 사람 때도 쓰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인삼시제 이제 사포닌 함량이 이제 뭐 세근, 지근, 죽은 순이라서 뇌두가 많죠. 근데 뭐 뇌두를 이렇게 그쵸 이 없애서 많이 쓰죠. 그래서 표피가 좀 많이 씁니다. 네, 표피. 예. 그래서 인삼을 할 때 거피하지 않은 인삼을 쓰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방에서는 주로 이제 미삼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고방을 썼을 때는 미삼이 더 쌌어요. 그러니까 참 나도 어이가 없는 게 미삼이 원래는 더 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삼이 더 비싸잖아요. 원래는 미삼이 더 쌌는데 자꾸만 미삼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삼이 비싸진 겁니다. 좋다라고 인식 때문에. 원래는 미삼이 더 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고방에서는 보통 미삼을 쓰고요. 예, 미삼을 쓰고 그다음에 사상방 후세방에서는 피부 직삼을 쓰죠. 네, 피부 직삼 쓰는데 굳이 6년근을 써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굳이 6년근이 더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6년근이 좋다고 하는데 굳이 6년근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오늘 치자, 그다음에 향시, 그다음에 오수유. 네. 당삼은 아닌데요? 당삼 만삼인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인삼을 쓰려고 했을 때 당삼을 씁니다. 만삼을 써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실증인 사람한테 인삼을 쓰려, 실증인 사람, 실증이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인삼을 써야 되겠어. 보약 포인트로 인삼을 써야 되겠어. 그때 인삼을 쓰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실증이 심해지니까 그때는 인삼 대신에 만삼, 당삼을 씁니다. 고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네, 그렇죠. 아니요. 아니, 그, 이제 상한론 시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름등록이 나와요. 인삼은 한국산이 좋다고. 네, 한국산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쵸. 상한론 시절에는 정말 거의 산상급이었겠지만, 그 뒤로 이제 상한론 시절이 지나고 나서 계속 약을 썼잖아요.
특히 일본에서 이 고방을 꽃피웠을 때, 예, 일본에서는 인삼을 어디 거 썼냐? 한국 거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일본산 인삼은 쓰지 말아라. 한국산 인삼은 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상한론 시대 인삼은 당삼이라고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기릭동동은 인삼을 썼어요. 인삼은 한국산 인삼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쓸 때는 예, 그냥 미삼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삼, 만삼은 아닙니다. 예. 고방에서는 단삼, 망삼 쓰시면 안 돼요. 인삼 쓰셔야 돼요. 위하수는 초음파, 위하수는 유문부 아래 쳐져 있나요? 위하수는 쳐져 있어요. 어. 그, 한경 원장님 보셨죠? 쳐져 있는 거. 그, 엊그저께 했을 때, 그 한경, 네. 그러니까, 안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 쳐져 있어요. 사람마다 유문부 위치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김영태 원장님도 보셨을 건데, 유문부 위치가 달라는 거 보였어요? 못 보였어요? 그 최혜영 원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유문부 위치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 봤죠? 예.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그래서, 예, 감각 맞아요. 네. 그래서 위가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사람들은 중안이 거의 유문부예요. 중안 위치가 유문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초음파를 보면, 엄청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체형과 장기가 일치가 돼요. 그래서 체형이 뭔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장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약재를 어떻게 쓰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위하수에 있는 사람의 소화불량에 지각과 생강이 정말 잘 들어요. 지각, 생강이 정말 잘 들어요. 위하수 있는 사람의 소화불량에 위하수 있는 사람의 소화불량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약재가 진피, 지각, 생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또 아셔야 돼요. 이 위하수가 뭐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위하수 있는 사람이 소화불량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약재는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요? 규피, 지각, 생강. 고방에서도 규피지생강탕 있잖아요. 예. 규피지생강탕.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소화불량. 그래서 보면 그 사상방에 왜 진피와 생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더라고. 왜 사상방에 왜 다른 체질과 달리 소양이라고 태음이는 진피하고 생강이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사상방에 소음인 처방에는 왜 진피하고 생강이 많이 들어갔을까 했을 때 미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명약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할 수 있는 사람의 소화불량이 있을 때 규피, 지시, 생강, 지각. 규피, 지각입니다. 지각, 생강. 이게 들어가야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이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뭐 또 질문 있나요? 음. 나중에 언제 한번 사상 할 때, 사상 체험할 때 제가 초음파 이런 거 사진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좀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언제 다음에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근데 다음 시간에는, 네, 제가 뭐 행사에서 그 휴강을 하고요. 네. 저는 원래 휴강 잘 안 해요. 저 진짜 휴강 잘 안 하는데, 네,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휴강을 합니다. 네. 휴강하고, 아마, 예, 다다음 시간에 하고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거의 다다음 주에 아마 약증은 다 종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고방 유치방 하는데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약증은 아니까 원장님들 약증 아니까 이제 처방은 되게 쉽거든요. 개지제가 선정이 됐으면 개지의 분포. 그래서 분포에서 어떤 라인이 있는지 이런 것만 딱 보면 이해가 되니까 금방금방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